뭐 제가 퇴계학과 관련해서 공부한 것이 마음은 제 마음으로는 여러 주제를 다 다루고 싶은데 시간적 한계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가장 익숙한 성악 집도를 갖고 하되 시간의 한계와 여러 가지로 봐서 제가 느낀 지금 10개의 그 도해를 제가 다 비춰드리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그 안에 요점이 뭐다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마음 공부로 이렇게 집약돼 가는 그 논리적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요 프린트 있는 거는 나중에 댁에 가셔갖고 좀 차근차근히 봐주시고, 혹은 의문점이 있다면은 저 주최 측에서 제 연락처를 갖고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이메일을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아는 대로 선생님들 의문에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걸 가만히 오늘 얘기도 보니 이런 순서로 제가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성악식도의 그림을 봐가면서 말이죠. 처음에 논문 앞에도 제가 이런 시도를 해봤는데 퇴계 선생의 문집 30책 중에 앞에 5권은 이 권차르는 3책 정도가 됩니다만은 퇴계 선생이 60세 때 그 볼관자 마음심자 관심이라는 시를 지으신 게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시를 풀이하고 하는 것이 공부가 덜 돼갖고, 또 그 다음에 퇴계학 공부하면서 시는 제 영역이 아니니 그 퇴계학연구원에서 했던 그 당시 국역퇴계전서의 시 부분은 돌아가신 이가원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가원 선생님은 사실은 번역은 원문에 의한 충실한 축자역이라기보다는 시는 사실은 축자역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만, 그러니 국문학자이고 또 어떤 시적 감각이 아주 탁월하시니까 의역을 다소 하더라도 이 우리 글자에도 숫자를 맞추고 글자 숫자를 맞추고 하면 운율이 있거든요. 그걸 살리셨어요. 고요히 공경지뇨 옥깃을 바르노라 마음을 본다 하니 마음이 둘이런가 연평에게 이 뜻 물으려 했으나 얼음 항아리 가을달 아득히 못 찾아라. 이런 취지는, 시의 취지는 아주 잘 살렸다고 봅니다. 이 시는 퇴계 선생이 60세 때, 그러니까 그때는 기고봉하고 당신 연세 57세부터 시작했던 4단 7정 논쟁의 딱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시점이고, 그 전해인 1559년에는 고경중마방, 그것도 역시 그 마음 공부에 대한 잠언들을 모은 거죠. 그거를 편찬을 하신 그 직후에 쓴 시입니다. 그리고 요 시를 쓰신 그 뒤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도산서당을 한참 요때부터 시작을 해서 낙성을 보신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를 소개하는 거는 퇴계 선생의 학문을 하신 그 한참 전성기에 그 마음에 대한 관심이 학문적인 테마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활 정서로도 깊숙이 돼 있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서 시를 소개를 했습니다. 성악식도 모두 아시는 것처럼 퇴계 선생 만년의 저작입니다. 10개의 그 그림인데 앞에 5개하고 나중에 5개 이렇게 구분을 하죠. 여기에 이 부분을 제가 좀 옮겨다니면서 얘기하자면은 저 이상 5개는 천도에 근본해서 그 공부는 일륜을 밝히고 덕업에 힘쓰는 데 있다. 일륜을 밝히고 덕업을 힘쓰는 데 있다 해서 맨 앞에 그림인 태극도에서는 이 천도를 부여받은 인간의 존재, 사람, 태극부터 시작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해서 그 인간됨을 실현을 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예전의 성현들의 이야기를 서명도에서 압축적으로 담았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거를 실현해가는 건 천도로 부여받은 우리의 그 인성 안에 담겨있는 사람의 인륜,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가
타고난 덕업을 힘써가는 데 있다 하는 것이 이 5개의 그림의 요체가 되고, 그 다음에 후 5도는 이제부터는 천도를 시작했다면 사람의 마음속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요 심통성 정도부터 해갖고 10도의 스쿵야매잠도까지는 뭐 그 중에도 인설 여기에는 이 그림들의 마음심자가 안 나오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공경경자 경에 대한 비중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 사람이 타고난 사람이 누구든 갖고 있는 심성의 근원을 해갖고, 그러면 타고난 천도가 들어있는 심성을 우리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힘써가는 속에서 우리가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를 썼는데, 마치 그 하늘을 섬기듯이 내 마음의 경애를 이렇게 높여가는 작업, 여기에는 자기 존중의 의미도 있고 생활 속에서 어디서 경을 실천하느냐, 언제 하느냐 하는 걸로 맺어가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뭐 하나하나 제가 요거는 글로 썼으니까 글을 통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구하게도 턱의 선생 원본에 제가 좀 약간의 그 가공을 했습니다. 원본에 한 거는 아니고 강의를 하기를 위한 거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극도는 본래 요 그림 아래에 염계주돈이의 설명이 아주 240여 개의 그다지 많지 않은 글자입니다만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 퇴계 선생이 요 태극도 옆에다가 당신의 설명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말미에 만물은 물론이고 사람들도 제각기 각기 그 본성을 하나씩 부여받았는데 남자든 여자든 모두 태극과 한일자는 동사인데 동일하다고 새기면 좋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태극 하나씩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 그 중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각물이 모두 각기 태극 하나씩을 갖고 있다. 말하자면 뭐 길게 설명하니 요약을 하니 부득이 비약을 합니다만은 저것이 맨 앞에 만물이 발생하기 전에 사실은 뭐 사람의 그 시작도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만물의 시작은 우리가 누구도 본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관념 속에서 개념으로 설명할 도리뿐이 없는데 만물의 시초가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이건 주렴계의 생각이고 퇴계 선생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거다 하고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누구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에 어떤 무언가의 물리적 또는 어떤 필연적 자연적 운동 계기로 해서 음양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음양의 활동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화목의 양과 그 다음에 수금의 음이 서로 관계하면서 말이죠. 오행의 단계로 해서 이것이 좀 더 복합적으로 되면서 이 하늘에도 땅에도 해서 남녀가 사람에게는 남녀입니다만은 이거를 짐승과 동식물로 얘기하면 자웅이 되겠죠. 이제 요 뒤에는 사람 얘기를 하려고 남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물이 화생해가는 이 화생 두 글자만 썼습니다만 만물이 생겨나고 하는 생생 무궁의 세상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까? 역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각개의 사물들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여기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강의의 제 관점인데 보시면 빨갛게 그려놓은 두 개의 동그라미가 똑같죠? 예. 이게 주렴계의 그 아이디어의 기가 막힌 거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요거를 말하자면 우리가 음양오행 그 다음에 그 건곤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만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태국과 분리된 세상이 아니고 태국의 세계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이다. 뭐 이걸로 보면 시간적인 서차로 논리적인 서차로 얘기하면 무국이나 태국은 애초부터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고 그거는 말에 얽매이면은 옛날 얘기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본질의 세계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퇴계 선생이 그 중에도 주목한 거는 제가 여기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좀 덧칠을 해놓은 이 부분에, 네, 이런 과정으로 해갖고서는, 근데 사람 하나하나는 우주의 본질을 타고났다. 다시 말해 우주적인 존재이다. 실상은 제가 1990년대 아직 퇴계학을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는 성악십도에 왜 태극도설이 처음에 들어가 있는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두고두고 생각을 하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 얘기를 하는데 사람으로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사람의 근원이 뭐냐 하는 이야기를 퇴계 선생은 이야기하고, 태극을 빌어갖고 사람이 바로 우주의 본질이다 하는 말씀 이렇게 했죠. 뭐 성악십도 강의할 적에 제가 이걸 대학원생들하고 수차 강의했습니다만은 한 학기 강의하면 딱 맞거든요. 15주 강의하는데 그중에 5주는 태극도설만 갖고 강의를 합니다. 오늘도 역시 그만큼 시간 썼습니다. 자, 서명도는 맨 처음에 시작은 이거 주역에 나오는 말입니다만, 예, 하늘은 아버지라 부르고 하는데 하늘은 아버지에 해당하고 그러면 됩니다. 땅은 어머니에 해당하네. 말하자면 우주 공간에서 세상 만물의 부모는 하늘과 땅이라는 이야기죠. 하늘이 씨 뿌려주고 그 다음에 땅이 길러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 이야기를 기점으로 해갖고 요 서명도는 북송시대의 횡거 장제가 거의 본문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은 사람과 물건이 각각 다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사회성으로 보면 임금의 역할과 신하의 의무가 각각 다르고, 마찬가지로 장유유서가 있으니 형아 아우가 다르죠. 각각 다른 쪽의 사람들 다르지만 사람들은 물론이고 장면거의 기본 이야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은 하늘과 땅을 부모로 해서 태어나게는 사람이나 만물이나 모두 동일하다. 그러니까 민호동포고 무로여야라고 본문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걸 축약을 해서, 이거 뭐 백성민자 썼습니다만은 사람이라고 새겨도 됩니다. 사람과 만물은 이거 형제가 아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생리는 모두 동일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뒤에 뒷 얘기들은 시간만 넉넉 제가 한 시간쯤 주어졌으면 그 말씀까지 드리면 그것도 또 드라마틱한 얘기들이 있는데 줄일 수뿐이 없군요. 이 사람들이 모두 제각각 태어나고 역할은 다르지만 이러한 활동을 해가고,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기가 타고난 사람의 길을 다 해가서 지극해질 때 살아서는 내일을 아주 원만하게 순조로이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죽어서도 나는 길이 편안하리라. 이게 그 장제 서명의 결론 부분인데, 혹시 봉화에서 오신 분, 봉화에 가면 법전이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마을이 있는데, 강씨들 마을이죠. 거기 가면은 오래된 그 문중에 참 좋은 정자도 많고 하는데, 이호당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호가 살아서 나는 이렇게 살아고 죽어서도 나는 길이 편안하리라는,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도 나. 그러니까 우리는 시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 우리가 생명체 가진 걸로 봅니다만은, 살아있는 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죽어서도 편안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게 영생이죠. 그래, 이호당이라고 하는 그 이호가 그 법전 강씨들이 바로 요 서명에, 여기 순사하고 몰오영야리라, 존오순사하니 몰오영야니라 이렇게 새기면 더욱 좋겠고요. 그거를 딴 겁니다. 세 번째는 소학도인데, 소학도에 여기 입교명륜경신이라는 건 어려운 글자 아닙니다만, 소학책에 들어있는 챕터 이름들이고, 챕터 이름이 바로 그대로 주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편명을 거쳐갖고 소학의 가언편, 선행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소학을 편찬한 그 주자와 주자의 제자, 누굽니까? 이가
그 자기들 시대 이전에 살았던 선현들의 기록에서 그분들이 남긴 아름다운 말, 그리고 좋은 훌륭한 행동을 해갖고 입기와 명령과 경신을 넓혀 나가고 또 그거를 실답게 만드는 걸 체계를 했으니 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람됨의 시련을 소학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주 내용은 보면 아시겠지만은 요 가운데 보면은 부자군신, 부부, 장유, 붕우가 있죠. 이건 조금 이따 백록동 도회에도 반복이 됩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타고난 자기의 본분을 지켜가는 것, 그게 하늘이 내게 부여한 천도의 시련이고 자기 심성의 구현이라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요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세계의 중복에도 불구하고 경신편을 공경경자하고 몸신자를 써놨죠. 뭐 경을 실천하고 경을 지켜가는 거는 자기 일이고 그만큼 자기 몸이 중요하죠. 저는 요거를 자아 실현을 위한 자아 존중이라고 의미 부여를 합니다. 이 성학십도를 이 안에 이것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만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소학책을 펴들 때 그 소학이 사실은 대학보다 공부가 어렵습니다. 책도 두껍고 내용도 많고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키워드를 갖고 봐야 되는데 이런 키워드를 갖고 소학을 봐갈 때 소학의 내용이 아무리 많고 좀 본다 하다 하더라도 이것이 나한테 딱 개념이 잡혀오리라 하는 그런 걸 기대하고 퇴계 선생은 선조임금에게 소학 공부 이런 관점으로 하시라 하고 성학집도를 드렸다고 저는 이래 봅니다. 대학도는 모두 아시니까 요 설명은 뭐 이렇게 저는 요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게 지금 동영상으로 만들어질 텐데 이런 시간에 요 그림을 한번 선생님들 좀 확인을 하셔갖고 좀 한번 음미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드린 과제에는 미처 그림을 집어넣질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걸 좀 활용하시고 성학십도의 그림을 그냥 한자로 돼 있으니 번거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하나하나 주제어이고 의미를 좀 찾아 들어가면은 정신건강에도 무엇보다도 제일 좋습니다. 예. 오도 백록동교도인데 아까 소학도에서 얘기했던 오륜의 얘기 나옵니다. 백록동은 그 중국에 있던 서원인데 북송시대에 그 황폐가 됐던 거를 그 남송시대 주의가 복원을 해갖고 다시 서원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아주 백록동 거길 다녀온 친구들 말을 듣자니까 여기에는 그 주자를 모시는 사당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백록동규 그 학원의 그 서원의 학교죠. 이거를 거기에 걸어놓고 강학을 지금 그런 정신으로 한다고 들었는데 퇴계 선생이 백록동 동규 주자가 만든 겁니다. 그거를 한 다음에 도산서원은 물론이고 우선 퇴계 선생 생존 시에 만들어졌던 지금 영주의 이산서원에서부터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서원에서 백록동규를 강학을 할 때면 함께 이를테면 같이 배송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공부를 하거나 선비들의 의론을 했다고 듭니다. 이거를 요약을 하자면 이런 부자에서부터 붕우까지 사람이 타고난 관계 속에서 이 오륜이라는 것이 해야 마땅하는 당위적인 가치일 뿐만 아니라 내가 타고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공부가 바로 요거다 하는 얘기죠. 여기 박학에서부터 심사, 신문, 명변, 독행은 중용에 있는 이야기를 오류는 맹자에게 보이는 거고 중용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갖고 와서 그 아래에 이제 또 논어라든가 주역이라든가 하는 이야기들을 실천세목으로 해갖고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활동이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하는 것이 결국은 이게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인데 그 이치는 뭐냐? 이거 재밌습니다. 오륜에 들어있는 이치, 도리를 탐구하는 것. 그러니까 백록동에서는 사람 다음이 바로 뭐 우주 만물의 공부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됨을 공부하는 것 하는 것이 요 백록동교는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전오도는 천도에 근본을 해갖고서는 그 다음에 무덕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3, 4, 5도는 그 사람됨을 확인을 하고 하는 공부, 공부 이야기를 많이 한 거죠. 6도부터는 이제 심성으로 바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통성 정도가 저희처럼 이제 논문을 쓰고 그 연구 실적을 좀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퇴계학 연구자들은 뭐 한국 철학하는 이들은 주제가 뭐든 간에 심통성 정도를 공부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이거 제외해놓고 저 한국 철학했다고 하면 그 뿌리가 흔들릴 정도로 그래 지금까지 나온 퇴계학 논문이 한 3,000여 편 이상으로 2001년도에 퇴계 선생 탄신 500주년 할 때 당시 퇴계학 연구원에서 그때까지 나온 퇴계학 논문들 목록을 그때에서 책자로 하나 발간을 했는데 논문 제목만 열거한 것이 책자가 하나가 될 정도로 많았죠. 그래 그 당시 2,000여 편이었거든요. 그러고도 지금 20년 넘어갔으니 3,000편이 아니라 그 이상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자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요거는 결국은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숙제이고 아까 말씀드린 오륜이라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을 통해서 구현이 되는 건데 마음은 어떠한 구조로 되어 있느냐 해서 제일 앞에 동그라미 쳐는 요거는 아까 서명을 지은 북송시대 장횡거의 이론입니다만 마음은 이중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은 본성의 세계와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정. 그래, 이것이 둘 다 마음이 모두 다 이거 거느릴 통이라고 읽습니다. 이건 거느린다기보다는 두 영역을 다 갖고 있다. 통섭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통회라고 하기도 하고요. 마음에는 본질의 세계와 더불어 일상적인 정의 세계가 있다. 뭐 정만 있겠습니까? 의인이 시인이 하는 것들도 모두 마음의 활동입니다만은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착안해야 할 것이 본질의 세계와 그것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구현의 그 관계를 봐야 된다. 요 얘기가 상도, 중도, 하도 되는데 요 상도는 나중에 심학도를 만드는 저 8도에 나옵니다만은 중국 남송시대의 그 정복짐이라는 사람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아주 마음이 미발지성과 그 다음에 이발지정이라고 하는 요건 그냥 이론의 원론입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거고 그러나 원론만 갖고는 우리가 구체적 실현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퇴계 선생이 덧붙여 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만 결론을 얘기하면 결국은 이게 이기호발이 이거보다 이미 먼저 1568년에 요거를 정리를 해서 성악 집도를 하십니다만 그 전에 이미 퇴계 고봉 거의 7년 이상 8년에 걸친 논쟁의 결국은 귀결처가 결론이 퇴계 선생의 이기호발설이죠. 그러한 그 아주 긴 세월 동안에 연구의 결과가 이렇게 집약이 된 겁니다. 근데 사단은 이발이 기수제에서 이발이라고 해갖고 말하자면 내 도리가 뭐 사단은 도심에 해당이 되는 거고 도덕적인 것이 이건 바로 이가 나온 거다 해서 퇴계 선생의 아주 독특한 철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칠정은 기발이 이승지했다 해서 이발 기발의 양발 호발 이론이 이렇게 축약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단과 칠정이 분명히 영역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칠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인설도는 하도 이거 퇴계 선생의 주저
주자가 만든 것인데 주자의 글이고, 주자는 역시 이론가죠. 자기 제자들에게 오래 강의한 거를 이제 집약적으로 해서 여기 참 뭐 제가 이거 갖고 제가 이 며칠 동안 어디를 보여드려야 하나 하는데 손을 댈 데가 없어요. 다 빨갈 테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요 설명, 여긴 다 하나하나 이론이고 제가 꼭 중요한 키워드만 잡아놨습니다만, 오늘은 시막이니까 마음이 선명하게 들어가는 걸로 시막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그 심통성정도의 상도를 만들었던 그 정복심의 시막도가 있고, 이 시막도에 대해서는 퇴계 선생의 문집이 여러 군데, 성학습도 이전에 40여 세 중후반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울의 벼슬살이를 슬슬 거리를 두면서 학문 세계를 때 끊임없이 나온 주제가 시막입니다. 제 논문도 성학습을 전반으로 다 다뤘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드린 논의의 주제의 중심은 시막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퇴계 선생 탄신 500주년 한 그 직후에 지금 상계의 노정선께서 선비문화수련원 그 창립을 하셨죠. 그래 초기에 몇 해 동안 제가 그 차스마다 나가서 퇴계 선생의 일상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했는데, 가서 요 시막도 하나만 갖고 제가 120분 강의를 했어요. 초기에는 경상북도의 각 교육기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오셨는데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래 제가 한때 그게 제가 학교 밖에 나가서 일반인들하고 만난 최초의 일인데, 시막도 하나만 갖고도 하나하나 개념 얘기하고 출전에 이렇게 있는데 퇴계 선생은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거 오늘날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저녁 7시부터 2시간 하면 9시거든요. 저한테 지어진 건 원래 1시간만이었습니다. 2시간 하는데 이분들이 졸지를 않아요. 그럼 저도 신이 나잖아요. 한때 그래 제가 명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웃자고 한 말입니다. 예, 시막도는 결국은 아까는 4단 7정으로 얘기했지만 요 마음의 두 갈래를 얘기하는데, 이쪽 방향은 타고난 그대로의 요 양자가 어질량 그럽니다만 사실은 요거 맹자가 쓴 용어로 하면 양지양능이라고 할 적에 이 양자를 쓰거든요. 그건 타고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거라는 얘기. 타고난 그대로의 마음이 어린아이에 우리 갓난아기를 피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실제로 제가 자식농 받아보니까 피똥이는 아니더구만서도 어린아이가 그 정도로 여릿여릿하다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들기 전에, 세파에 물들기 이전에 타고난 마음은 어린아이 마음인데 그거 그대로 놔두면은 그게 인심으로 간다. 애들은 먹고 싶으면 먹고 갖고 싶으면은 다 갖고, 그러다가 갖고 싶은 거 안 주면은 삐하고 울잖아요. 그 비슷한 또래끼리 2살 지나 3살, 4살 정도 조금 지각이 들 때까지는 양보 안 하고 귀엽고 가져야만 자기 속이 만족이 되잖아요. 그건 교육받기 이전이죠. 그게 인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양심이 한편으로 보면 본래 타고난 마음이에요. 본심이고. 그리고 이 본심을 잘 살려가면, 이게 어린아이 마음이라면 이게 지각이 들어있는 큰 대인의 마음. 맹자 저 뒤에 진심장구에 가면은 대인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고, 주역계사전, 설교전 그런 데도 대인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대인이라고 하면 천지와 더불어 그 덕을 같이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하자면 마음이 크게 확장되어 있는. 뭐 제가 퇴계 선생 마음 강의할 때면 늘 쓰던 말이니 이 얘기는 꼭 해야겠습니다. 마음들 다 갖고 계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잡아보셨나요? 못 잡아봤죠? 근데 이게 참 마음이 희한합니다. 마음이 한참 넓어지고 기분이 좋을 때는 세상 만물 다 받아들이고 태평양의 물이라도 지가 다 받아들일 것처럼 엄청 넓은데, 이게 수틀려서 이게 뭐하나 이렇게 걸리면은 바늘구멍보다도 좁아지는 게 마음이거든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면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태평양을 받아들이죠. 육호를
우주를 내 안에 다 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확장된 마음 갖고 있다면 그게 바로 도심이다. 여기에 요거는 서경에 나오는 말을 유정유일하사 윤집골중하라고 하는 그 중에 자세히 살펴서 한결같이 하라 하는 것이 서경에 나오는 격언을 줄여놓은 건데, 자세히 살피라는 건 뭐냐면 그 중에 선택을 하는데 뭐냐면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잘 골라서 그거 굳게 잡아라. 우리 고집센 놈, 저 안병걸이 제가 현역 때 안동대학에서 고집불통으로 소문났습니다. 제가 고집불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건 우리 김원정 교수님 한 번뿐이래요. 네, 저하고 내후년 되면 만난 지 40년이 됩니다. 그러니 죄속을 다하니 우리 김 교수님이 한 분이라도 저를 이해해 주고 알아주시니 제가 세상 사는 맛이 납니다. 고집이란 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단 택선이 될 때. 그래서 여기서는 말이죠, 이 방향과 이 방향 두 개가 마치 인심 도심을 가르듯이, 요게 논어라든가 맹자라든가 대학이나 아니면 주역이나 그런 데서 택선을 해서 이렇게 해가는 길, 이렇게 해가는 길. 이쪽 방향은 도심을 넓혀가는 길, 이쪽 방향은 인심을 극복해가는 길. 해서 요건 맹자의 유명한 호연지기장에 나온 그 얘기인데, 40살에 자기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외부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의 자아가 확립이 됐다 하는 얘기로 볼 수가 있죠. 요거는 공자님 말씀인데, 공자가 15살에 배움의 뜻을 두고 30살에 확립하고 40살에 부록이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73세까지 이열은 사셨는데 70살에 돼서야 내 마음 가는 대로 해도 그 법도의 한계를 넘지 않았다 하는 72 종심소욕 부리구의 경제. 그건 그야말로 자유의지를 자기가 그때 가서 비로소 당당한 나를 만날 수 있었다 하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 마음이라는 건 내 몸 하나를 주재하는데, 내 마음이 경으로 충만할 때 이 경이 몸의 주인인 마음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더라. 그래서 이 극복의 길로 가거나 확충의 길로 가거나 하면 결론은 경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의 확립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거를 우리가 곰씹어 보고서는 되새기고 해라 하는 얘기죠. 저 심학도가 제일 단순한데 참 강의하기가 좋은 것. 네, 2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명강사 소리 들은 유일한 강의 이록이었습니다. 네, 우리 김원정 교수님은 입만 열면 명강인 건 아시죠? 저는 2번, 3번 다시 살아도 그건 죽어도 안 될 일이니 포기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제가 좀 닮아보려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아무리 따라다녀도 그거 안 되대요. 어떡합니까? 제가 난대로 살아야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경제잠, 이건 주자의 경제잠이고, 이 도회를 만든 거는 주자의 제자, 손자, 증손제자쯤 되는 왕백이라는 사람이 이 도회를 만든 거. 요 퇴계 선생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50대 전후한 시점부터는 이에 대한 제자들과 논의가 아주 상당히 많고요. 그러니 퇴계 선생 제자 조월천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경제잠에 대해서 역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그러죠. 요 경제잠이랑 여기 거의 본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4글자씩 하는 잠언인데, 혹시 중국 복건에 그 주자가 살았던 주자 고고를 가신 분들 계십니다만은, 경제라는 건 그거 최근에 복원해 놓은 거겠죠. 회암 선생의 말하자면 서재입니다. 동제 서재 2방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하고 또 하나는 의제라는 것이 지금도 이렇게 편하게 걸려 있습니다. 경제는 그 중에 동쪽 방이고, 동쪽 방에다가 말하자면 경제잠을 지어갖고 이러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나는 공부하고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의 다짐을 넣은 거죠. 결론은 요 마음에
예, 이러이러한 일에 종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을 지니는 것이니 어디에서? 이 마음에. 그래, 이것을 소자들아 내가 글을 지어 이 경계하노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 마음에서 지경의 활동이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제 나름대로 하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뭐 요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논문을 다시 개작할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경을 지니자는 지경을 하나의 주제어로 잡아갖고 당신 혼자만 공부하자고 걸어놨겠어요? 제자들 보고 같이 공부하자 하는 취지로 했겠죠. 마지막에 수쿵야매잠도가 성악집도의 마지막 그림인데 요거 그림 앞에 경제잠하고 주제와 글자 수가 좀 다르지 구도가 비슷한 거 아시죠? 요거는 퇴계 선생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잠도에 방해갖고 그러한 구조를 갖고 그걸 논리화한 것이 수쿵야매잠도인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경제잠도는 아직 마음에서 지경을 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경과의 합일이란 말도 제가 부득이해서 쓰는데 마음 그 자체가 경이 되기 이전의 단계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마음 안에 경이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침 일찍 깨었을 때 이건 꼭두 새벽입니다. 예전 어른들의 글을 보면은 예전 어른들 새벽 3시, 4시면 일어났거든요. 5시면 우리는 저는 5시, 8시 사이는 꼭 잠이 들어야지 하루가 제정신으로 살아가는데 5시면은 벼슬 하는 분들은 출근을 합니다. 그래, 임금님 뵙는 자리가 아침조차 조회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 만나는 장소를 조정이라고 하잖아요. 아침조차가 들어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한 임금님과의 면회를 하고 정무를 논한 다음에 아침 한 9시쯤 되면은, 진시쯤 되면은 이제 자기 관청 부서로 들어가면은 제가 어릴 때 저희 할아버지 어른들한테 들은 말씀입니다. 하인배들이 집에서 도시락에 조반거리를 들고 거기를 와요. 하인배들이 말이죠. 그럼 거기서 이제 동료 관원들하고 높고 낮은 분들이 이제 모두 각각 옛날엔 독상이니까 상을 차려놓고 자시는데 그거 다 안 잡습니다. 한 절반쯤 잡수고는 나머지는 물려요. 주인이 안 잡섰는데 그 들고 온 하인이 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궁밥을 남겨주면 그거를 하인이 받아서 먹고 싹싹 긁어내는 건 옛날 노인들한테는 생활에서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수쿵야매잠도는 눈 떴을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종일에 걸쳐갖고 저녁 늦게까지 종일 건건 석척약할 때까지 이건 주격이에요. 아침부터 밤 아울러서 어느 때는 독서하고 어느 때는 손님 만나고 어느 때는 업무를 보고 하는데 그거를 참 시간 순서대로 아침에 계명이 오하여 다구는 소리 들으니 이제 깨어나서부터 해갖고서는 맨 마지막에 잠을 잘 때는 야구사침 밤이 늦어서야 이에 잠이 드니 제수 염족하라 손을 가지러니 우리 이런 웅크리고 자는데 손을 가지러니 발을 이렇게 딱 모아서 그때 잠잘 때는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심신이 편안하게 잠을 이루리라 하는 하루 온종일의 순서대로 요거 읽어가면은 이렇게 지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요건 경제잠에 비해서는 경제잠이 아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장소의 의미가 부각이 돼 있다면은 이 수쿵야매잠도는 아침부터 잠자리에 다시 들 때까지 언제든지 늘 경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자의 철학의 뒤에 보면은 그 말하자면 마음이 발동하기 이전에 미발 상태에서 마음의 공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분이
저 경에 대한 걸 했는데 이걸 그대로 채택을 해갖고 이건 주자의 얘기를 근거로 해갖고 남성시대 역시 주자의 손자 증손제자쯤 되는가 봅니다. 시인백이라는 사람이 스쿵야매잠을 만들었는데 이건 중국 사람들이 도해가 없었어요. 그래 퇴계 선생이 도해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악십도는 천도 태극으로 시작을 합니다만은 결국은 경의 완성으로 내 마음이 경으로 충만하는 그 이상 표현을 제가 못했네요. 경과의 합일이라고 할까요? 그걸 목표로 해가는 마음 공부로 가는 그 역정의 과정을 한 단계로 이렇게 표현한 그림입니다. 그 실상 경제점, 스쿵야매점, 그 조선시대의 유학을 퇴계 선생 이후에 비로소 학파다운 학파, 조선 초기 이후에 훈구파니 살인파니 하는 건 사실은 정치사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학술사를 범범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 만든 거고, 훈구파가 학파가 될 수 없고 살인파도 가령 포원 이후에 야은길제 이후에 김숙자 그 다음에 전필제 한원당 이렇게 학파의 계승양상은 했지만은 우뚝우뚝한 분들 중심이지 그분들이 학단을 만들었다는 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퇴계 선생 이후에 퇴계 선생이 수많은 제자들 양성하고 하면서 조선학계의 면모가 일신이 되고 혼자만의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공부로 그 다음엔 방향이 되고 이제 그러자니 그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는 그것이 논쟁이 되고 논쟁이 심화될수록 학문의 깊이는 역시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그것이 조선 유학의 장점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기호의 율곡학파의 경우에는 각 시기마다 새로운 주장, 새로운 논쟁들이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영남학파는 참 주변 학자들이 많은데 아까 설명드린 그 이기호벌서를 넘어서는 학자가 안 나옵니다. 최근자에 20세기 초에 광면우당 활동하실 때까지 말이죠. 그 후에 그렇게 크게 드러난 분이 없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 분들까지는 그런 공부를 하셨는데 그렇게 드러난 분들은 없습니다. 왜일까요? 퇴계 선생이 만들어 놓은 이 학문의 범위가 이것만 이루기에도 나의 일생은 짧아요. 나의 역량이 그만큼 쫓아가기에도 평생을 바쳐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곰씹어보고 그러니까 외연이 넓어지고 하는 새로운 학설을 만들고 하는 거는 기호 학파만큼 다양성은 우리는 아무래도 글씨 보는 사람들이니까 이론을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퇴계학의 깊이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건 기호학파에서는 좀 찾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에 경제잠은 요 경제잠 그림 하나잖아요. 글씨 역시 한 200몇 글자뿐이 안 되거든요. 그거를 그 17세기 안동 남부에 살았다. 18세기 1711년에 나서 1781년까지 살았던 대산 이상정, 살아서는 당시의 퇴계라고 해서 소퇴계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렸던 대산 선생이 나이 한 50여 때 단행본 책을 만듭니다. 경제잠 집설이라고. 그래, 그거 제가 요즘 공부 중이에요. 그건 아직 제가 알기로 우리 안동대학 퇴계학연구소에 연구교수를 했던 안유경 박사 이외에는 논문으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그걸로 책 하나 할 테니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주각을 붙이고 그에 대해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론 설명하고. 그러니까 경제잠의 매진을 한 분이라 할 수 있고 또 요 근자에 제가 좀 뒤늦게 발견했습니다만은 안동에서 좀 대구 주변 내려가면 그 지역이 성주인가 봅니다. 거기 인동장씨, 여헌장씨들이 많이 사시죠. 그 문 중에 장복추, 사미언이라는 그 큰 학자가 안동에는 서산 김웅락 선생하고 거의 동년배일 뿐인데 이분이 스쿵야매잠 집회 역시 단행본 한 권이에요.
요 글자 역시 그다지 뭐 한 300~400글자 될까 많지 않거든요. 하나의 단행본이 나올 정도. 그만큼 집중을 했다는 거죠. 뭐 제가 앞으로 공부를 계속 더 하고 한 다음에 요 다음에 퇴계 선생 마음을 2020년대의 버전으로 만든다면 그 두 개를 갖고 제가 해서 여러분들께 논문 완성되면은 퇴계학벌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세세하게 하면 한 3시간쯤 요청해야겠는데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네. 이거 역시 여러분들 글 할 때 제가 실상 퇴계학을 제가 안동대학에 그때 교수 초빙 공고가 나와서 할 때는 이미 저보다 앞서가서 한국 철학을 강의하는 분이 계셔갖고 저는 중국 철학 강의하도록 갔는데 그래서 퇴계학 접근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 안동대학엔 퇴계학 연구소가 있고 그래 제가 5년 6년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 퇴계학 연구소도 맡게 되고 해서 그 다음에 비로소 눈을 부릅뜨고 했는데 실상은 아주 낭만적으로 퇴계학에 접근했습니다. 뭐 안동대학이 이제는 세월이 좀 오래됐고 뿌리를 안동사범학교부터 두니까 그렇게 이젠 젊은 학교가 아닙니다만 4년제 대학이 되고 제가 한 5, 6년 뒤에 갔거든요. 저희 젊은 교수들이 많았고 그때는 40전이니까 뭐 젊은 교수들이 안동이라는 조용한 도시에 참 우리들끼리 모여서 참 아주 마음을 나누면서 지내기 참 좋은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 안동대학에 아주 지금 한국 화가로 유명한 권기윤 교수라는 이가 있고 그 이가 어느 날 봄에 도산을 가자고 그래요. 도산을 같이 차를 따라갔죠. 그때 제가 운전을 해갖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3월 말 4월 초쯤 됐나 봅니다. 도산이 매화고장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1989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 매화 그림 그 현장에서 사생을 하는 그림 중에 한 장을 제가 슬쩍 꽁치고 그 아주 잘 나온 명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 돌아와서는 그전에는 뭐 성악집도니 사단칠정론이니 그런 이론만 봤는데 퇴계선생 전집을 보고 비로소 퇴계선생 시가 눈에 들어오더구만요. 매화시를 이러고 보아가고 하는데 퇴계선생 시 2000여 수 중에 한 200수가량이 매화시거든요. 시 공부를 그때 좀 뒤늦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같이 들어오는 것이 마음에 관한 시가. 그래서 퇴계선생 마음에 관한 거를 또 제가 하나 숙제로 잡은 것이 퇴계선생의 마음에 관한 거를 사단칠정이니 성악집도니 하는 이론이 아니고 이분의 생활정서로 시 속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어느 때는 글을 쓰리라 하고 그때 노트를 해둔 것이 있는데 그때 발견한 것이 앞에 속에 있던 관심시와 비슷한 시기에 만든 시라고 봅니다. 요거는 제가 그 편차 시를 지으신 작시연대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시집에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마음을 간직한다는 존심이라는 표제로. 요 역시 연민선생 번역입니다. 이 어두울 혼자, 저녁 혼자를 2개 써갖고 혼원이 함께 치안이 니라서 깨뒀던 거 하는 건 이 중에 누가 깨어 있는가. 자, 마음 지니기 어려워라 저 종소리 들어보소. 요거는 퇴계선생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조남명이 이 허리춤에 방울 하나 차고 다녔다는 것, 이 얘기 들으셨죠? 그래, 몸가짐이 흐트러지면 방울이 어지럽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소리가 어지러워진단 말입니다. 그걸로 자세를 반듯하게 하고. 그 아주 마음이 굳은 어른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몸가짐을, 여기 조수라는 거는 조죽존이라고 하는 맹자 얘기를 마음을 지키고 내가 마음을 지니고 지킨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 종소리 들으면 종소리를 통해 갖고 내 마음에 경각을 한다는 얘기죠.
직방 공부가 모두 나로부터 나오는데, 다시 말해 경의식례하고 의의방회하는 경의 공부 힘이 모두 내게 있으니 얇은 그림 보내서 밝은 햇빛 덮지 마소. 늘 내 마음 경외로 밝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장애가 없기를 하는. 그러나 저 하늘에 흘러가는 떠 있는 구름을 어느 때 내게 햇빛 가리지 말아라 한다고 그놈이 덮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름이 가리든 아니든 이거는 해결 방법은 맑은 햇빛을 내 안에 담아갖고서는 내 마음이 늘 밝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관심시의 뒤에 있는 걸로 봐서 퇴계 선생이 60세 때의 시하고 비정해도 된다고 봅니다만은 60세 때는 퇴계 선생 학문이 완성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데도 내 마음을 맑은 햇빛으로 충만해 가는 것은 이 어른에게 평생 두고의 숙제였습니다. 시간만 넉넉하면 좀 제가 겪은 이야기, 명강인 아니래도 좀 소담거리도 제공을 하고 할 텐데, 지금 우리 김한성 교수님이 이젠 내 차례야 하는 표정을 저한테 자꾸 보내시네. 오늘은 이만큼만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